안녕하세요. 장미의 아름다움을 설계하다. 즉, 장미의 육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한태호입니다. 사실 장미를 한번 이야기해 보게 되면요. 장미는 지금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 북반구에서 장미가 주로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사실 관상용보다는 향수 요리 의약품에 의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이렇게 주로 이용이 되었고요. 고대 로마에선 꽃잎이나 열매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치료제나 향료로 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현대 장미는 야생종에서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미, 장미의 그 종이 대략 한 250여 종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워낙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 발견이 되고 구분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미들은 이 종들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로사 모스차타, 로사 갈리카, 로사 어, 포에니시아의 시아, 그다음에 로사 알바, 그다음에 로사 센티폴리아. 이 정말 그 꽃잎이 많죠. 그리고 로사 키넨시스, 사계절 장미를 우리에게 준 것이죠. 이러한 그 종들이 세월에 의해서 사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키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그리고 인위적으로 교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로사 하이브리다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종들, 로사 무샤타, 로사 갈리카, 로사 포에니시아, 그 다음에 로사 알바, 그리고 로사 센티폴리아, 그 다음에 로사 켄시스. 이것들을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제가 그래서요, 그 장미 육종은 절화용, 정원용, 분화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배 환경에 따라서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장 수요라든지 재배 환경, 그리고 사실 거기에 따르는 복잡한 그 유전적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명확한 육종 목표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절화장미는 어떤 그 육종 목표가 있느냐? 사실 이 많이 생산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수하고 수명이 굉장히 길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원용 장미는 사실 그 이렇게 절화용으로 이렇게 꼽아 보면은 오래가지 않죠. 그리고 환경 적응성이 여기에서 환경 적응성이라고 하면은 이 온실 내의 환경 적응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꽃다발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식미적 형질을 가져고 와야 합니다. 요즘 정말 희한하게 생긴 장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상업적 생산성, 그 다음에 유통과정, 이것도 잘 견뎌야 하는 이런 강건함이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원용 장미는요, 향기가 있어줘야 돼요. 사실 매력적인 향기는 정원용 장미의 필수품이죠. 그 다음에 뭐라 해도 병에 강해야 됩니다. 햇반병이라든지 잿빛곰팡이병 이런 것에 정말 강해야 합니다. 이 농약을 뿌리지 않아도 이게 그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죠. 그리고 뭐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개화하는 그런 수영이어야 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선발을 하려고 해보면은 사실 지속적으로 개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영도 되게 좀 멋져야 되죠. 사실 그 내가 심는 곳에 딱 장미가 말이죠. 여러분들 전정을 하려고 무조건 덤벼들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키워보십시오. 수영이
본인의 수영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사실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정운용 장미는 그 본인의 그 뿌리가 굉장히 강한 것이 좋습니다. 접목 없이도 역시 그 뿌리가 아주 왕성한 이런 품종이 사실은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묘하게 정운용 장미도 접목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화용 장미는요, 실내나 소규모 공간에 적합한 아주 컴팩트한 크기, 그리고 균형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작기도 하지만은 이게 균형미가 있어야 분화장미를 이렇게 키워가 생산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컴팩트한 수영, 그리고 우수한 뿌리 활착 능력. 사실 삽목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뿌리가 활착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식물의 크기에 비례하는 꽃의 크기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도 좋지 않죠. 그리고 다양한 꽃 모양 이런 것들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목은요. 사실 이 대목은 뭐라 하더라도 이 병충해에 강하고 이제 뿌리옥병 이런 것들이 엄청 강해야죠. 토양병해 충에 강하고 삽목을 통해서 대량 증식이 용이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시가 없어야죠. 그리고 접목 친화성이 좀 폭넓어야 합니다. 이 사이온과 친화성이 좋아야 하죠. 자, 그리고요. 육종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 하나의 이렇게 상자를 가지고 있으면 좋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비 육종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돌연변이 육종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돌연변이 육종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사실 교배 육종이 뭐라 하더라도 가장 근본이고요. 그리고 이 돌연변이 육종은 본인의 품종을 가지고 돌연변이 육종을 접근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돌연변이 육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처리를 하기보다는 본인의 품종을 사실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해보면 거기에서 변이가 나오는 그것들을 선발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일반적인 돌연변이 육종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분자 표지를 이용을 하거나 유전자 전환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제 요즘은 이제 진 에디팅을 하는 것이 이제 좀 통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전히 조금 실제 육종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교배 육종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다시 한번 돌연변이 육종은 본인 품종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19세기 초부터 이렇게 인위적인 이런 교배는 이 육종의 가장 핵심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화분층과 좋은 이 종자층을 가지는 것, 이것이 이제 육종가의 이제 좋은 시작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F1 세대에서 사실 우리는 선발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좋은 친구들을 골라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장미는 이 종간교잡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미는 대략 10개 정도의 야생종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는 얽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종간교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옛날부터 야생종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이 로사 하이브리다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끼리 교배하는 것이 먼저 1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선 이게 2배체나 4배체 이런 것들을 교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배를
엠브리오 레스큐 같은 그런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면 좋겠죠. 자, 그리고 돌연변이 육종. 자, 방사선이나 화학적 돌연변이를 갖다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스포츠라고 이용을 하듯이 이게 자연돌연변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품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 아조변이, 이 스포츠, 이것을 주로 일차적으로 육종가들이 본인 품종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묘하게 이게 이 방사선이나 화학적 돌연변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다른 사람 것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만들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거 올바르지 않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 품종을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아조비언이를 그것을 선발을 해가지고 번식을 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돌연변이 일반적으로 아주 큰 회사에서 하는 돌연변이 육종입니다. 사실 그 적은 양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략 전체 육종 품종에서 한 2, 30%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큰 회사에서 할 때는 이런 그 방사선이나 화학적 돌연변이원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아조변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만든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정밀 육종을 이게 이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분자 표지를 이용하거나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거나 그런 방법들을 이용한다만 역시 상업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분자 표지 이용하는 것을 굳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요. 이 DNA 샘플을 이용을 해가지고 DNA가 사람들이 그 DNA가 이 패턴이 다 일정하거든요. 우리 이, 그 뭐라 합니까? 이 우리들 이렇게 핑거프린트처럼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형질과 이것을 맛 연결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좋은 마커들이 있는 것들만 남기고 그러지 않은 것들은 또 이제 폐기하는 어떤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흑반병 같은 그런 저항성 마커가 개발이 된다면 그러면 미리 흑반병을 테스트해 가지고 이렇게 마커를 테스트해 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어, 선발을 해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유전자 전환 기술은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GMO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유전자 가위 기술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이거 GMO로 치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GMO는 파란 장미를 일본에서 뭐 만들고 뭐 이랬었죠. 이거는 지금 사실 GMO 환경 위성 평가를 맡아야 되는데 이게 허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기술로 이렇게 사라질 것 같고요. 앞으로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어쩌면 아주 저렴하게 사용될 수 있다면 그러면 장미에서도 혹시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요 장미 육종은요 이 전통적 가치 가 있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기술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려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교배 육종이 근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교배해서 종자를 다룰 줄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종자를 또 이용을 해서 교배를 그 다음 육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태호였습니다.